무신사 스토어가 더 많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이제 패션 대기업이 된 무신사 항구가 거의 한 15번은 나올 정도로 크게 홍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곳지를 좀 매입을 했고 개발도 했고 네. 이런 걸 보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나 또 제공을 해주고 판매까지 이러다 보니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하면서 무신사도 함께 같이 성장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탑빌딩 임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예쁜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성수동 하면 또 패션이죠. 오늘은 성수동에 패션이 자리 잡게 된 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탑빌딩의 정지호 팀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정지호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션의 대표적인 또 기업 무신사겠죠? 무신사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대형 온라인 품질숍인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오프라인 모델 매장이 많았었는데 무신사 스토어가 더 많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이제 패션 대기업이 된 그러한 곳입니다. 패션 대기업이 되는 상황이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F 카페 같은 경우도 무신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2, 3, 4층에 이제 무신사 스토어로 되어 있고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고 올라와서 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크기 전에는 조그만한 카페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요? 이런 카페 말고. 이런 카페 아니죠. 인터넷 카페. 네, 인터넷 카페입니다. 블로그와 같은 그런 카페고요. 대표님 혹시 프리첼이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커지기 전에 클럽 중심의 하여튼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세대 포털 사이트고요.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회장이 그때 프리첼 사이트에서 자그마한 카페 하나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이름이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그 앞자 따서 무신사.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정판 운동화나 이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니커즈, 구하기 어려운 신발들을 올리면서 패션에 좀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못 오는 그런 카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신발이었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첼이 유료화가 되고 나서 돈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료였었는데 프리첼 유료화되면서 이제 조만호 회장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이버나 다음으로 옮길까 또 생각을 했겠지만 옮긴다 한들 거기서도 똑같이 유료화가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이트 하나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게 무신사의 시초가 됩니다. 독립으로 해서 사이트를 운영을 할 때 수익 개선도 문제이긴 한데 고정적 비용 나갑니다. 이제 흥명 수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랙 패션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웹 매거진에서 북 매거진으로 바뀌면서 그게 수익 창출이 나고 배너 광고나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초면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자리를 잡아가는 태동하던 시기였을 때인데 사람들이 보여준 것만으로 이 옷을 찾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무신사 스토어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입어볼 수는 없는 거죠. 주문만 하는 건데 매장에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점포를 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되었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패션이라는 것은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라는 엄청 좋은 돈주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도 굉장히 뛰어들면서 무신사 같은 경우도 자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하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해보자. 거기서부터 이제 도약이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면 좋은 브랜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디다스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조만호 회장이 좋아하는 브랜드 자체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엄청 좋아했다고도 하고요. 디자이너 제품들이나 이제 브랜드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왔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기업들이 한 개 커지면서 그 이후에 유튜브 보시면은 중간중간 광고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함께 시너지 효과로 크게 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통해서 대형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 같은 데도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 자리를 잡아갔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성장을 하려면은 오피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점들을 무신사가 다 해결을 해주면서 오피스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스튜디오도 쇼룸도 제공을 해주고 판매까지 이러다 보니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하면서 무신사도 함께 같이 성장을 한 거죠. 온라인 쇼핑몰에 대형 브랜드들도 들어오고 신진 브랜드들이 자리 잡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도 제공을 해주고 노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유명 배우와 광고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유튜브 중간중간 광고 나오는 거 봐도 무신사 광고가 거의 한 15번은 나올 정도로 크게 홍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더불어서 이 강남에 있던 사무실을
성수동으로 이전하게 되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그러면 성수동으로 왔습니까? 이제 성수동을 선택한 이유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게 패션에도 맞물리는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을 해서 성수동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후반 말 그대로 레트로 열풍이죠. 그 대표적인 성수동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또 중공업 지역이라는 네. 게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같은 경우 굉장히 창고 부지가 네. 엄청 많은 지역이라서 피치가 큰데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싸기는 뿐더러 네. 피치도 작고 거기에 넣어서 매입을 한다 한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얘기하는 실지라는 하나의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이면 도로 기준으로 100평이 넘지 않은데 여기는 뭐 300평, 400평 면적 같은 경우는 1000평이 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성수동을 택하게 됐다. 그 아뜰리에길이죠. 서울의 숲역 또 건너편 독섬역 근처에 최근 그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수 지역에 내려서 그 라인 자체가 연무장길이라 부릅니다. 연무장길은 사람도 많고 하부스토어도 손바뀜도 많고 네. 매장 손바뀜도 많았는데 그와 반대로 서울시에 있는 아뜰리에 길이라고 하죠. 네. 네,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생각가 많고 네. 그리고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식당도 많긴 한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무신사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패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도와준다면 주변에 있는 상권도 생성이 되고 또 유조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고 네. 주변에 있는 뭐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신사가 앞으로 신진 브랜드들을 쪽에 좀 전개하겠다 이런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수동도 앞으로 그럼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재라고 봐야 되나요? 인기가 떨어지는 곳도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앞으로도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신사가 네. 성수동에서 걸어 발자취들을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생태계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만든다, 네. 만들었다. 여러 구찌를 좀 매입을 했고 개발도 했고 네. 그다음 디자이너들한테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을 했고 이런 걸 보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나. 네, 오늘 성수동 무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지역은 20대, 30세대들에게는 가장 또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가보고 싶은 거리이기도 한 곳입니다. 반면에 5060 잘 모르거든요.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